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52페이지 용익물권이죠. 지난주에 우리 소유권의 공동소유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용익물권. 자, 152페이지 보시고요. 보시면 이제 지상권부터 나오죠. 용익물권은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중요합니다. 지상권 보시면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결국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토지의 사용권이에요. 자기 토지, 남의 토지. 남의 토지. 그래서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가 되는 것이고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니라 타인 소유 토지. 그걸 지상권의 객체라고 하죠. 그런데 왜 토지를 사용하냐면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랬죠. 요걸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라고 하죠.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밑줄 그시고 요걸 뭐라 그러죠? 지상물 그러죠. 지상물. 지상권은 토지 이용권이에요. 토지 이용권인데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보시면 반가로 1번 지상권은 용익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서 지상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그랬죠.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니까 지상물 소유 본질이 아니에요. 지상물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지상권 설정의 목적. 그러면 지상물이 없어요. 그래도 지상권은 유효한가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상물이 있다가 멸실했어요. 그럼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칠판 보시고 물건이 멸실하면 물건은 소멸하지요. 그럼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을이 건물 소유자예요. 그럼 을이라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지상권이다 그거예요. 물권으로서. 그죠? 근데 이 지상 건물이 멸실했어요. 멸실했습니다. 그럼 지상권은 소멸 안 소멸? 안 소멸한다. 지상권의 객체가 되는 건 뭐라 그랬죠? 토지이잖아요. 토지가 멸실해야 지상권이 소멸하는 거지 지상물이 멸실한다고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에서 지상물 소유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따라서 지상물이 멸실한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보시면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상권 설정과 관련해서 칠판 한번 보시고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죠. 법률 행위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상권에 뭐를 하죠? 설정, 계약, 플러스 뭐를 해야 되죠?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죠. 몇 조? 186조에 따라서. 그죠? 근데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상권은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약정한 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지상권? 그런데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지상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갔다 왔다가 다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을 법정 지상권.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만나가지고 설정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상권을 무슨 지상권? 약정 지상권. 아시겠죠? 약정 지상권하고 법정 지상권은 발생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약정을 하던데 기존에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더란 말이에요. 원래는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잖아요. 근데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목적으로도 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겠느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기간을 약정했을 때에는 그 지상물을 세 가지로 분류하죠. 수목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속조, 속회조와 같은 견고한 건물은 몇 년? 30년 이상.
이거 외에도 기타 건물이다. 예컨대 목조 건물이다 그러면 15년 이상, 기타 공작물이다.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작물이다 그러면 5년 이상. 그래서 몇 년을 적용해요? 35년 이상 그랬죠. 30년 하나, 15년 하나, 5년 하나. 세 덩어리로 나눠서 30년, 15년, 5년 합쳐서 35년 이상. 그죠? 최장기간을 제한합니까? 최단기간을 제한합니까? 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 최단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존 건물 사용 목적에서는 설정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소유의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최단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 즉 견관 건물 30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목적이다 그러면 30년의 규정은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고 했죠. 담보지상권. 의 보시면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지상권을 무슨 지상권이라 그래요? 자, 칠판 보시고요. 그게 뭐냐면 갑소유 토지인데 을이 그 토지를 감정을 해보니 감정가가 2억 정도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얼마를 빌려주냐면 1억을 빌려줘요. 1억을 빌려줘요. 그럼 얘는 뭐죠?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저당권 취득하는데 저당권을 취득했으면 나중에 이제 얘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넣어서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당권을 얘가 취득을 했는데 동시에 얘가 지상권도 같이 취득을 하는 거예요. 지상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뭐예요? 사용 수익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갑이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올리게 된다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건물 짓는 것을 거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같이 취득한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지상권. 이해되시죠? 예. 건물이 올라가는 순간 땅값은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 저당권자가 자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치게 되면 땅값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채권 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애시당초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담보지상권. 자, 그러면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권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돈 빌려주고 토지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담보물권이냐 아니냐 그랬을 때 담보지상권은 담보물권은 아니에요.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피담보 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따라서 적법하지 않다. 왜?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부종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봐봐요. 갑이라는 이 채무자가 돈 1억 원을 변제를 했단 말이에요. 돈 갚았어요. 그럼 저당권 어떻게 되죠? 소멸하죠. 변제로 인해서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 소멸해요. 소멸하면 가치에도 소멸한다. 부종성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멸은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저당권과 존속을 연계한다. 저당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거나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동시에 또 지상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부종성은 인정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라고 해서 담보 물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지상권과 관련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렇죠? 양가라 2번. 지상권의 취득과 존속 기간입니다. 그래서 취득과 관련해서는 약정 지상권하고 법정 지상권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 지상권은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하고 366조의 법정 지상권하고 두 가지만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거 외에도 305조에 따른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같이 보기로 하고 법정 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률의 규정으로 지상권이 발생하죠. 그 종류가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발생하는 것 하나, 366조에 따라서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 두 가지 비교하는데
이 중에서요, 유상, 무상 여부를 보면 약정지상권은 여기 보세요. 당사자 간에 이렇게 약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료는 성립 요소이다, 아니다?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죠. 따라서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전부 다 유상입니다. 무상은 없어요. 성질을 보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반해서 거기 루트를 해놓은 게 뭐예요? 예? 얘는 강행 규정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질은 얘는 임의 규정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라고요? 임의 규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약정지상권은 약정시에 지상권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다르게 돼야 되는데, 즉 똥이다 기억나시죠? 똥이다가 돼야 되는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언제 똥이다? 처분 당시. 366조는 저당권의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존재하고 같아야 돼요. 366조는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근데 보고 있는 거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그게 기억에 남나요? 여기 봐봐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이것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땅 주인이 건물 쪽에 법정성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토지나 건물에 있어서 저당권이 있다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어요. 이때는 366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기억하시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다르게 되면 366조. 그게 아니라 매매 기타 적법 원인에 따라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면 땅 주인이 건물주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당권이 실행되면 366조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다르게 됐다. 똥이다가 됐다 그러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처분되는 것이니까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덮어놓고 여는 게 아니고. 자, 효력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또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통상의 지상권하고 같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이제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기간 약정 없는 경우로 나누죠. 견관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기타 건물 15년, 기타 건물이 아닌 공작물은 5년, 최단.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이거보다 단축했을 때에는 최단 존속 기간까지 연장됩니다. 일부 무효가 되고요.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겠느냐? 판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럼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어떻게 되죠?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한다 그랬죠. 그거는 구조와 종류를 정했을 때 얘기해요. 여기 봐봐요.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를 이렇게 정하면 이 구조와 종류대로 가는 거예요. 최단 기간으로. 근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두 번째,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몇 년? 이때는 그냥 반땅에서 15년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두 번째,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 15년이에요. 그럼 최단 존속 기간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간 약정하지 않았는데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했을 때 요 기간으로 가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면 15년으로 한다. 단 수목에서는 언제나 30년이고요. 갱신 계약과 존속 기간 그랬어요. 당사자가 계약의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다시 또 30년, 15년, 5년으로 가는 겁니다. 기간 만료되면 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갱신을 하게 되면 다시 35년의 제한을 둔다.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입니다. 283조 1항 보시니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에는 즉 기간 만료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하죠. 이때는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얘기하는 283조 제2항은 형성권입니다. 그 밑에 바로 보시죠.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순수한 청구권이다 그거예요. 이제 봐봐요. 갱신 청구하고 갱신 청구를 하고 거절을 하면 매수 청구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요거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런데 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그냥 청구권인 거예요. 순수한 청구권.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이 형성권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갱신을 요구해서 거절할 수 있으니까 얘는 청구권이고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청구권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건 사실상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료 지급의 지체로 인한 지상권 소멸 청구에서는 갱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2년 이상의 치료 연체 시 지상권의 소멸 청구가 가능하죠.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물권적인 토지 사용권으로서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물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그래서 지상권자도 주의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린관계가 준용되니까. 오른쪽에 반가로 2번 지상권의 처분 나와 있죠. 양도성 분리처분 임대차 그랬을 때 옆에다 쓰세요. 지상권 처분 옆에 처분의 자유가 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권은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성 보시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 설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담보의 제공도 자유, 양도도 자유입니다. 두 번째, 당사자 간의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이다. 여기서 당사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서 지상권 처분 금지하는 특약을 하면 그건 무효라는 겁니다. 처분의 자유가 원래 있는 게 물권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계속 같은 얘기 써놓은 거예요. 자, 분리처분 봅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럼 문제로 낼 때는 어떻게 내죠?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갑이 이만큼의 땅을 을에게 빌려줬고 얘가 지상권자입니다. 그럼 지상권자이고 얘가 건물을 2동을 지었어요. 토지 이용권이 발생한 다음에 지상권에 의해서 건물 2동을 지었는데 한 동은 병에게 팔아먹고요. 그러면 병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 사용하는 필요로 하는 이 토지 요만큼 부분을 얘가 얘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임대해주고 건물은 얘한테 양도하고 요거는 을이 갖고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러면 지상권자는 을인데 지상물의 소유자가 병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기본적으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처분이나 양도, 담보 제공, 임대가 전부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갑의 동의 없이 지가 마음대로 지상물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을 임대로 해줬다라고 하면 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얘한테 계약을 해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처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상권은 물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처분 자체가 자유롭다.
그래서 분리처분 가능한 거고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임대해도 되는 겁니까? 된다. 자, 그 다음에 치료 지급 의무죠. 치료 약정을 하면 치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치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약정이 등기예요. 치료액이나 지급 시기 등 치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치료를 연체한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치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 약정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치료 약정이 있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상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무상이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치료 약정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넘겨보시고. 자,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소멸, 그리고 소멸의 효과 나오잖아요. 자, 우리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상권자 이쪽에 설정자예요.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뭐 하죠?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소멸의 효과예요. 예? 뭐 하죠?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수거, 자기가 가진 지상물을 수거할 수 있다. 수거하면 저쪽에서 매수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한다는 것은 지상물을 사겠다는 얘기예요. 예? 수거, 매수, 갱신 청구 거절하면 매수 들어가죠. 이거는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증감 뭐예요? 치료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 그 다음에 소멸 청구. 언제 소멸 청구? 2년 이상의 치료 연체가 있으면 소멸 청구한다. 그렇죠? 암기됐죠? 시작.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그거예요. 그 얘기 쭉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5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래서 줄여서 관습지상권 그랬잖아요. 자, 의의와 성립 요건인데 여러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또는 366조든 일단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366조,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같아요. 근데 건물에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그 전세권자가 A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건물에 전세권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 특별 승계인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대지 특별 승계인이 발생하면서 예컨대 대지가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럼 대지를 팔아서 을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대지가. 그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네. 이때 얘가 얘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뭐 하는 거죠? 간주하는 것을 민법 305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법정지상권은 366조, 305조, 그 다음에 관습법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너무 쉬워요. 나왔다면 뻔해요. 답은 뭐냐면 이때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죠. 지상권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는 이 그림에서 누구예요? 갑이죠. 갑은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해야지 되지. 이거를 전세권자 A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전세권 대지의 특별승계인이 발생했을 때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갑. 갑은 전세권의 설정자이다. 틀리게 내면 전세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 그래서 305조는 나올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로 여기다 앉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잡한 거는 두 가지예요. 366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느냐 아니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다르게 되느냐.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강행 규정이에요. 얘도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얘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 왜냐면 이게 뭐라 그랬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관습법에 근거하는 거죠. 근데 얘는 305조나 366조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죠. 법정 지상권을 법률의 규정으로 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지상물의 철거를 방지한다. 지상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철거하지 말라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 지었는데 토지가 어떤 이유로 강제로 경매가 된 거예요. 토지가 을에게 팔린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로 땅을 샀는데 보니까 건물이 있으니 야 건물 철거해 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 민법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규정이 이런 경우라면. 그럴 때는 관습법에 따라서 판례가 이때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상권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 건물 철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얘는 땅을 사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치료. 그래서 지상물을 철거하지 말라는 취지가 법정지상권의 취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법의 법정지상권의 규정은 이거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강행 규정으로 하되 다만 판례가 관습에 의해서 우리 법상 관습에 의해서 지상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판례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인이 불분명한 거예요. 원인이 그냥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강제 경매됐을 때도 그렇고 공매가 됐을 때도 그렇고 뭐 증여를 했을 때 매매를 했을 때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 적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단 말이야. 한지라는 단어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분의 처분 내지는 지분의 전매 이런 단어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분했을 때는 안 된다. 그리고 등기에 원인 무효라는 단어만 찾고 요 단어만 가지고 해결을 하자 그랬어요. 요거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 요 네 가지. 지가 두 번 들어가니까 지이분, 환, 지분, 처분, 일체로 무효 이렇게. 암기했죠? 어떻게 암기해요? 환, 지분, 처분, 일체로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 가지고 따지는 거야? 똥이다 가지고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외울 건 네 가지 외우시고 요건 안 되는 경우에요. 그리고 나머지 안 외운 게 지문으로 떴다 그러면 똥이다만 찾아주시면 돼요. 원칙에 따라서. 자, 그걸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나왔다 그러면 난 안 풀어 포기할래 그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는 것보단 이게 나니까 이 방법이 나니까. 자, 거기 성립요건 보시고 성립요건에 보시면 토지 소유 그죠?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일 것. 원시적으로 동일일 필요는 없어요. 처분 당시에만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진다. 똥이다 그랬잖아요. 똥이다. 매매 기박의 원인으로 근데 뭐는 안 된다? 환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매매 기박의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것. 토지 철거 약정, 건물 철거 약정, 토지 임대차 등의 부존재 그랬어요. 자, 그 밑에다가 쓰세요. 이 무슨 규정이다?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자기들끼리 건물 철거하기를 약정하는 거 막을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통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는데 당사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 밑줄 그시고 당사자가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면 굳이 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봐봐요. 거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 소유이었는데 얘가 건물을 매매한 거예요. 매매했어요. 건물만. 누가? 을이 건물만 샀단 말이에요. 어? 갑이 건물만 팔고. 야, 내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내가 싸게 줄 테니까 너 살래 그랬더니 친구 을이 아, 그래? 그 건물 얼만데? 야, 이거 한 5억은 되는데 내가 1억에 너 줄게. 사? 싫으면 말고. 고마워. 내가 그럼 1억에 살게 해서 샀어요. 소유권 이전했느냐? 그랬더니 을이 오늘 등기 나왔다. 착 보여줘요. 그랬더니 갑이 야, 철거해. 뭔 소리야? 네가 나한테 건물 팔았잖아. 그랬더니 갑이 그래, 내가 너한테 건물 팔았지 내 땅을 쓰라고는 안 했잖아. 네가 건물을 소유하는 순간 내 토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너 내 토지 이용권 있느냐 없느냐?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그럼 철거하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런 이 XX. 그럼 너 나한테 왜 팔았냐? 철거하라는 비용 내라고 판 거냐? 그렇다. 이러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예?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얘한테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당연히. 그래서 철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럼 얘는 이미 건물 매수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지상권자인 거죠? 등기해야 등기 없이. 네, 법정은 등기 없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187조. 그죠? 자, 그런데 이놈이 머리를 써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지가 이미 지상권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하고 만나가지고 야, 그놈아, 너 속마음으로 그러죠. 너 나한테 건물 철거하라고 요구할 거지? 나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1년에 1,000만 원씩 지료를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지가 지상권을 취득해 놓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철거할까봐 불안하니까 임대차 계약을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있는 지상권을 뭐한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판례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상권은 포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봐야 된다. 강행규정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임의규정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관습법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조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몇 조에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조문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불만을 품는 게 바로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네. 어쩌면 위헌 가능성까지도 제기한 게 저거예요. 헌법 위반 가능성까지도. 어쨌든 판례가 기존에 계속해서 인정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사례와 안 되는 사례가 무진장 많겠죠. 그럼 우리가 다 보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그래서 거기 인정 판례 나와 있죠. 보셔요. 보시고 넘겨보시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 나와 있죠. 자, 다 이제 흩어보죠. 첫 번째 없어요. 지워버려요. 따져보면 돼요. 사실 첫 번째 나온 거는 부정판례 지금 보고 있어요. 부정판례 두 번째 명의신탁이 해지됐다. 그거 나와 있죠. 이것도 따져보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실명법에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봐봐요. A가 B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수탁자예요. 땅을. 근데 B가 건물을 진 거예요. 그리고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요. 다시 A에게 복귀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됨으로써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잖아요.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인이었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으면 형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듯 보이지만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누가 소유자예요?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A 토지상에 B가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명의신탁 해지돼가지고 A 토지상에 B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 그럼 A씨 당초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잖아요. 똥이다가 돼야 법정지상권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명의신탁 해지됐을 때는.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했다 그랬죠? 자, 여기 봐봐요. 갑실 토지
갑자기 건물인데 이게 미등기래요. 그거를 대지와 함께 매도했대요. 을에게. 을이 입주했지만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그쵸? 그럼 형식적으로 보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어떻게 됐죠? 다르게 됐으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듯 하지만 여기서 을이라는 자가 갑에게 지금 등기도 안 돼 있는 건물, 미등기 건물을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을에 이제 땅하고 건물 샀어요. 그럼 여러분이 갑에게 전화해가지고 건물 철거하라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입주해서 여기서 텔레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얘한테 철거를 요구하겠어요? 철거를 요구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오히려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간명의의 보존 등기를 하고 나에게 이전 등기 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상이지. 얘가 얘한테 철거를 요구해서 지금 밖에 비우는데 오늘 아침 비웠죠? 지 소파하고 텔레비 건물 막 가전 제품 다 빼놓고 야, 내 비워놨으니까 철거해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했다. 요걸 우리는 일체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체로.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했다 요런 단어 나오면 요게 일체로예요. 일체로라는 뜻은 토지나 건물 둘 중에 하나를 매도했을 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팔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요건 일체로. 그러니까 이때는 법정지상권 발생 안 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니 우리 생각해봐요. 여기 따져봐요. 이게 일체로 개념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건물이 토지 건물이 다 등기가 돼 있는 건물이에요. 그거를 같이 을에게 팔아요. 적법하게. 예? 네. 그럼 얘가 등기 받았어요. 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갖다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또 갔죠. 네. 그럼 다 똥이다가 아니라 이건 똥이죠. 네. 토지 건물 소유자가 토지 건물 소유자 또 갔잖아요. 네. 그럼 똥이다가 아니잖아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갖다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직당의 지건물인데 지상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경우란.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법정지상권 안 되는 일체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지지상의 환매 특약 등기 어쩌고 저쩌고 지워요. 그 다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것도 지워버려요.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나왔죠. 그 밑에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 나왔죠. 지분 나왔잖아요. 이렇게 지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그냥 지분만 찾으려니까. 그래서 제가 암기시켰잖아요. 아까 환지라는 단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지분 처분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지분 나오면 안 돼요. 일체로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일체로 토지하고 건물 둘 중에 하나만 판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상관없어요.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같이. 그 다음에 요거 원인 무효 등기의 원인 무효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안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분 됐고, 그 밑에 철거 합의가 있는 경우 그랬죠? 이거는 이미 했잖아요. 철거 합의가 있을 때. 이거 임의 규정이니까. 그 합의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요? 마지막에 임대차 계약한 경우. 네. 효력입니다. 등기 필요 여부 그래서 성립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은 성립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통상의 지상권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법정 지상권도 지상권이에요. 따라서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 법정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고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 지상권만을 양도해도 됩니다. 다만 이때는 유상, 무상. 유상이다 그랬죠? 지료적 의무 있다. 오른쪽 보시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또는 366조든 어떤 법정지상권이든 똑같아요. 이 법률관계는.
자, 갑은 자신이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이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철거 약정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해 줬대요. 건물만. 어떤 법정지상권 발생하나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죠. 근데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맞춰줬다. 자, 이제 이 사례만 이해하시면 지상권은 반 이상 이해한 거니까 뒤에 가서 이제 저당권 파트에서 366조 법정지상권 조금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봐봐요.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같지요. 그러다가 매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 갑 이렇게 됐어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네.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네. 근데 왜 다르게 됐냐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그럼 이건 뭐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낙찰되는 사람이 을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366조라고 하는 거고, 건물에 전세권이 있었고 대지에 특별승계인이 발생했을 때 얘가 지상권 취득하는 것은 305조 법정지상권.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고, 자, 어쨌든 얘가 법정지상권 취득했어요. 그럼 지상권에 등기를 해야 취득하나요? 지상권 등기 없이 당연 취득하나요? 지상권에 설정, 등기 없이 을은 지상권자입니다. 민법 187조 본문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병에게 다시 팔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받았죠? 네. 그죠? 네. 그럼 이 경우에 병은 지상권자이다, 아니다? 지상권자 아니죠? 네. 건물만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니까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문제없이 취득을 했는데, 문제는 을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필요했던 지상권이 얘한테 넘어가지 않으면 이 건물은 철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권리인 소유권이 이전되면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같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얘는 얘한테 지상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 속에 이미, 건물 소유권 속에 이미 지상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권 없으면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더라도 이 소유권은 철거될 소유권이니까. 지상권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위해서 필요한 권리인 거예요. 을이 건물을 적법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을 얘한테 발생시킨 거고, 을이 근데 그 건물을 얘한테 처분하면 병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건물의 소유자는 되지만 지상권에서는 아직 이전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지상권 이전을 청구하게 되고, 그럼 얘는 현재 지상권은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지상권에 뭐를 청구해요? 설정을 청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을 청구하면 얘는 얘한테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얘는 다시 얘한테 지상권의 이전을 등기해 줘야 된다. 그랬을 때 병이 지상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상권의 이전을 받아야 되고 그 전제 조건으로 설정이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을이 얘한테 지상권의 설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병은 을을 뭐해서?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하게 된다. 근데 이 경우 아직은 병은 지상권자는 아니에요. 지상권의 이전을 안 받았으니까. 이 경우 갑이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철거 청구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어차피 갑은 을에게 지상권의 설정을 해줘야 되고 을은 얘한테 지상권을 이전해 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럼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인데 현재 타이밍에 지상권 설정과 이전을 받지 않은 관계로 얘는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그 틈을 이용해서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다시 이 경우 병은 지상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맞는지 틀린지 봐요. 갑은 병이 지상권자이므로 철거 청구 못한다. X. 신의 측에 위반되어 철거 청구 못한다는 얘기예요.
법정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그 양수인을 상대로 토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을에게 설정을 해주면 다시 병은 을에게 설정된 지상권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상권이 발생한 이후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이죠. 근데 지상권이 발생한 이후에 이번에는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그럼 얘는 지상권자 이에요. 여기서 이미 지상권자 이에요. 그럼 지상권자인데 얘는 지상권에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 없이 지상권자이에요. 그 상태에서 토지를 승계받은 이 양수인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얘는 이미 설정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그대로 승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취득 보시면 을은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고 토지 양도시에요.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을 때 을은 등기 없이도 토지 양수인 정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이 양도됐을 때하고 경매됐을 때 구별하는데, 양도됐을 때 먼저 보셔요.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그에 관한 등기를 갖춤으로써 지상권 양도의 물권 행위가 완성되어야 하므로 지상권은 을에게 남아있다. 두 번째,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법정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청구하고 을에게 법정 지상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은 법정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지상권자인 을의 지상권의 갱신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고,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 측상 허용될 수 없다.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판화는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양도시예요. 자, 그런데 건물 경매를 보면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양도하고 경매는 다르죠. 지금 이렇게 얘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가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얘는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해야만 지상권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매각대금 완납 시에 등기하지 않아도 얘는 건물 소유자가 되는 거죠. 동시에 지상권도 같이 넘어가게 돼 있다. 그거예요. 경매를 할 때는 패키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를 할 때는. 매매를 할 때는 특정 승계니까 건물만 이전되는 것이지 지상권은 따로 이전 안 돼요. 이전 등기 해놔야 이전이 되는 건데 경매로 갈 때는 이건 패키지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으면 낙찰받은과 동시에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동시에 지상권도 같이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과 관련해서 넘겨보시면 인류형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어요. 어떤 경우죠? 봐봐요. 자기 소유 땅인데 자기가 분묘를 설치해요. 그죠? 땅을 팔아먹어요. 뭐죠? 법정 지상권과 같은 분묘 기지권의 발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휴형 보시면 타인 소유 토지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해요. 이건 법정지상권과 상관없죠. 굳이 얘기하자면 남의 산인데 야, 좀 부탁 좀 할게, 묘 좀 쓰자.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이휴형은 이른바 약정지상권과 유사한 겁니다. 인류형은 법정지상권하고 유사하죠. 3유형은 시효 취득하는 경우예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분묘 기지를 평원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 그럼 장사법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법상의 규정상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분묘 기지권은 시효 취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냐면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 점유하면 그래요. 근데 그 이전부터 점유하는 건 시효 취득이 아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의 경우에 점유자는 분묘의 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만을 취득할 뿐 분묘 기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봐봐요.
A 소유 토지에다가 B가 묘를 썼어요. 예? 근데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얘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러면 2000년이라고 가정을 해요. 2000년 1월 13일에 점유를 시작했어요. 그 시효 완성되는 시점 언제? 2020년 1월 13일에 시효가 완성되죠? 완성되죠? 그러면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2020년 1월 13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는 누구인 거예요? 토지 소유자. B가 시효 취득했으면 토지 소유자는 누가 돼요? 시효 완성했으면? 역시 A예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그 사용, 기지에 대한 사용권, 기지 사용권, 즉 지상권 유사의 분묘 기지권이 시효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여기도 한 번 더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사람이 시효를 취득했으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시효 취득했으면. 사용료는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과거에는 우리 판례가 무상이었어요. 그런데 유상으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사용료 내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내느냐? 그거 언제부터?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B에게 청구했을 때부터. 청구 시부터 유상이다. 근데 반면에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 안 했었나요? 요 경우 봐봐요. 이렇게 해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분묘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분묘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이때도 분묘기지권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하지요. 이때도 분묘기지권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때 유상, 무상? 이것도 유상이라는 게 또 작년도 판례예요. 근데 언제부터냐, 이거는? 이때는 성립 시부터 유상이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시효 취득은 청구 시부터 유상이고, 여기는 성립 시부터 유상이다라는 거예요. 청구 시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지료에서 1유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 언제부터? 성립한 때부터. 그죠? 3유형 보니까 언제부터? 청구한 날로부터. 아시겠죠? 네.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지효권 보겠습니다. 네.